신간에 하다가 끝이 나버려서 조금 더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신간에는 전국적인 지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일제 활동을 방해로 해서 결국 해체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 좀 의의가 됩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남북 분단이라고 한 걸 겪게 됐는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요 당시엔 함께 일본에 맞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기념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발단은 처음엔 좀 어이가 없어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 충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내막을 좀 더 보면 광주에서 통학기차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습니다. 성추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서 제지하던 조선인 남학생하고 일본인 학생하고 시비가 좀 붙었고 결국은 이게 패싸움으로까지 번져요. 그래서 학교 대 학교 싸움으로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조선인 학생들만 다 검거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차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처음에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이제 민족 차별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시민 통치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로 점차 번져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확대된 것에는 독서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서 봤던 독서회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좀 동원이 됐고 거기에다가 신간회가 전국적인 시위로 좀 발전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쫙 이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신간회가 아주 노력을 했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약간 9년마다 9년 연말 이제 9년의 연말에 항상 중요한 사건들이 좀 터지죠. 1919년에 3.1운동,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외에서의 항일투쟁을 참 보려고 하거든요. 국외에서 항일투쟁을 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임정이 이제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연통제를 했다, 뭐 독립공채, 독립신문 간행했다, 외교활동을 했다 이런 건 이제 우리 앞서 본 얘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임시정부 내부에서 좀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외교활동의 성과가 뭐 거의 없었죠. 우리가 외교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임정 내에는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외교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합의 안 맞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걸 1923년에 열었는데 결국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임시정부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주 연해주에서의 무장독립투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군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주 지역이랑 그리고 연해주 중심 그리고 뭐 간도지방 이런 데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이제 대한독립군 활동했던 대한독립군 그리고 북로 군정서군
그리고 뭐 서로 군정서군, 국민의군 이런 게 있고요. 연해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혈성단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우리 아주 자세히까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 전투, 봉오동 전투와 이 청산리 대첩에서 중요한 이제 부대들이 어떤 부대들이 있었나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에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만주의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릴라 작전을 많이 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추격군을 이제 봉오동에 파견을 하면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이제 안무의 국민해군 등 여러 이제 연합 이제 부대들이 이제 봉오동에서 굉장히 크게 일본군을 격파하게 되는 전투가 이루어지죠. 이걸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제 토벌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대를 보내게 되는데 요걸 이제 맞아서 이제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뭐 그 외에도 많은 부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당시 요 최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한 6일 동안 한 10여 개에 걸쳐서 일본군을 굉장히 크게 격파했던 사건이 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가 이 청산리 대첩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었던 건 김좌진, 우리 김두한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봉오동이랑 그리고 청산리 전투까지 해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연이어서 계속 패하게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인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도 일대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간도 참변이고 참 민간인 상대로 군대가 막 대량 학살하고 방어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군 이제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수천 명의 우리 동포를 좀 학살한 사건이 간도 참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간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일반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간도를 떠나서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당시 이제 독립군 내부 지휘권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적군이라고 있어요. 러시아의 적군. 우리 뭐 공산당이 좀 빨간색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빨간 군대, 그래서 적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붉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일본에서 이미 이제 사전에 요구를 받았어요. 매수를 받아서 독립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강제로 무장해제 시켜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해서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거든요. 강제하던 상황에서 독립군 내에서 이걸 반발하면서 막 저항을 하다가 러시아의 적군에게 굉장히 좀 가혹하게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국외에 있는 독립군 부대들이 굉장히 좀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군이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흩어진 조직을 모아서 새롭게 이제 하나의 자치 정부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삼부라고 하는데 요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요거 세 개를 모아서 이제 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통합운동을 해요.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란 걸 하면서 혁신의회랑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로 재편이 됐고 요 가로는 이제 혁신의회라고 하는 요 자치정부에서 갖고 있던 군대를 말해요. 한국 독립군.
다음에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군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일제와 투쟁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요 3부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일종의 자치정부이면서 군사적인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군정이기도 하고 또 행정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을 하게 되면서 군정과 행정을 같이 하는 일종의 뭐 조직이었다.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간도참변에 휩쓸고 간 모습입니다. 굉장히 처참하죠. 네, 이게 포로 잡아가지고 총살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목베기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요거 위치 한번 볼게요. 서로 군정서군하고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이런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진 건 여기입니다. 봉오동. 그래서 대한독립군, 서로군정서군, 다음 북로군정서군, 청산리가 이쪽이에요. 백두산 근처죠. 그래서 봉오동에서 처음 전투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해와서 이 청산리 일대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